되거든. 내일 1+1. 다음 시간에 1+1을 줍시다. 자자자 이제 이적 봅시다. 오늘 매우 라이트하고요. 원래는 이거보다 2배가 많았는데 날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숙제 해오신 거 한번 꺼내보시고 초단원 문제 6번, 8번 이렇게 먼저 풀어볼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다. gx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t f' t dt가 이 gx가 x는 2에서만 그 값을 갖는다. g1을 구하시고 자 해볼까요? 일단 fx는 3차 함수죠? gx는 몇 차 함수야? 대략 파악해보시면 일단 미분했지. 3차 미분했으니까 2차 2차에다가 1차 곱했으니까 3차 3차를 적분했으니까 gx는 4차.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일단 gx는 4차야. 4차 자 근데 이 gx가 x는 2에서만 극값을 갖는데 그러면 극값을 가지면 극소이거나 극대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여기 극소는 극대겠죠. 자 요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곳 혹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곳 여기가 지금 극값을 갖는 곳이에요. 그러면 부호가 바뀌어야겠지. 2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x는 2에서만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g'x 같은 경우엔 x가 2일 때만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증가하다가 감소 혹은 감소하다가 증가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gx 한번 미분해볼까? 자 gx 한번 미분해보시면 g'x는 무엇이 돼요? 기억나니? tft를 x에 대해 적분했다가 다시 한번 미분하면 그대로 되긴 되는데 tft가 아니라 xf'x가 되겠죠? 그래서 이 t에 대한 식을 x에 대한 식으로만 바꾸시면 되고 그럼 x 곱하기 f'x가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자 그러면 fx가 지금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놈이었으니까 f'x는 누구로 시작해? 3x제곱으로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쓸게요. 얘는 x 곱하기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 따라왔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g'x가 x에 대한 3차식인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x축과 어디서 만나? 무조건 얘 x절편 무조건 누구 맞아? x라는 인수가 있잖아. 무조건 0에서 x절편 같죠? 그리고 2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되니까 2도 마찬가지로 절편 가져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근데 0에선 부호 변화가 일어나면 돼? 안 돼? 안 돼. 2에서만 극값 갖는다 했으니까 2에서만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럼 얘들아 0에서 절편을 갖긴 갖지만 어떤 식으로 절편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접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관통해버리는 순간 부호 변화가 무조건 일어나. 그래서 0에서 접하면서 2에서는 관통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감소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감소했다가 이제 증가하는 형태의 원래 함수를 우리가 그려낼 수가 있겠지. 따라왔니? 그래서 이것 토대로 만약에 gx를 그리신다라고 한다면 얘는 g'이에요. 감소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감소했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아 미쳤다 2에서만 극값 갖는 이런 gx를 그릴 수가 있겠지. 따라왔어? 그럼 이것 토대로 얘들아 이 그래프 토대로 G' 작성 한번 해볼까? X에서 접했지 0에서 접했지 X라는 인수 몇 개? 2개. 그리고 2에서 관통했으니까 X-2는 1개 맞지? 그래서 아 지금 이 식 자체가 X제곱 X-2 이렇게 되고 있는데 최고차항 개수는 3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따라와서 그래서 아 얘 전개해보시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이고요. 얘는 G'이니까 이것 토대로 이제 gx를 구해볼까요? gx는 G'x를 적분하시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적분하시면 4분의 3x의 4승 마이너스 3x 2x 3승 플러스 c 이거 반드시 써야 돼. 근데 c는 어떻게 구할까? 함수값 하나만 아시면 c는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오? 아래 끝이 0이네. 위에도 뭐 집어넣어? 0 집어넣으면 g0이 0이지. 그래서 g0이 0인 걸로 봐서 c는 0이다. 따라왔어? 그래서 c가 0이기 때문에 g2는 2에서의 극값이죠. 2에서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이 집어넣으시면 12 마이너스 16이 되어서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됐나요? 다음 8번. 자, 8번 은근히 까다로운 문제인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12년도) 고3 문과 13번 문제고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엔 fx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쟤를 적분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당연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러면 요놈의 형태를 일단 바꿔야 돼요. 지금 이 자식은 ft를 적분한 대문자 ft에다가 위끝 아래끝 대입해서 빼는 거지. 그래서 일단 그렇게 식을 써볼게요. 그러면 이 식 같은 경우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얘는 대문자 fx에서 대문자 f1을 뺀 거 빼기 fx.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지금 분자에 이 세움이 있는데 누가 좀 꼴 보기 싫냐면 요놈이 꼴 보기 싫어. 이 때문에 형태가 좀 안 예뻐. 왜냐면 이 둘은 어찌저찌 잘 짝을 맞출 수 있거든. 왜냐면 빼기분의 빼기꼴이고 얘는 지금 제곱에서 제곱 빼는 거긴 하지만 x 빼기 1로 만들 수 있죠. 얘도 지금 x 빼기 1이지. 그럼 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해석해서 그놈의 극한이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를 가지고 해결할 수는 있어. 맞지? 근데 얘가 처리가 안 돼. 맞아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럼 이놈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일단 먼저 해볼 거냐? 우리 이거 기억나? x가 1로 가지. 분모 어디로 가?
1 집어넣으면 알겠지만 0으로 가죠. 근데 극한값이 2로 나왔네. 그럼 0분의 몇만 2가 가능하니? 그치, 0분의 0만 2가 가능했지. 왜냐면 0분의 상수는 무한대였으니까. 이해돼? 그래서 지금 x가 1로 가면 분모는 0으로 가요. 그럼 마찬가지로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럼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는 f1에서 f1을 빼는 거니까 얘는 0이 되는 게 맞고, 요 놈은 지금 f1이 되지. f1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 수 있냐? 0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f1이 0인 걸 토대로 우리 지금 이놈은 짝이 맞았으니까 얘 먼저 좀 써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이걸로 쓸게요. 그럼 라지 fx 빼기 라지 f1 마이너스 x 빼기 1분의 지금 fx만 홀로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무엇을 곱해야지만 위의 식이랑 같아지냐? x 플러스 1분의 1을 곱해주면 똑같지 않니?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니? 얘들아, 왼쪽은 해석이 된다. 빼기분의 빼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얘는 1에서의 미분계수죠? 그래서 대문자 f를 미분한 소문자 f에 대해서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는 f1.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얘는 빼기분의 빼기꼴이 아니지만 빼기꼴로 만들 수 있지 않아? 누구 이용하면? f1이 지금 0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0을 빼줘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0은 지금 f1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지.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어차피 0이니까 빼든 더하든 의미 없잖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는 뭐가 돼? f 프라임 1 맞아요? 그래서 f1에서 f 프라임 1을 뺀 게 지금 여기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을 곱해준 게 몇이다? 극한값 2다. 따라왔어? 그러면 얘가 지금 0이므로 요놈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4가 돼야지만 되겠지. 다음 마이너스. 됐어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좀 극한으로 활용해본 건데 이렇게 됩니다. 넘어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넓이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배웠던 넓이 공식 기억나니? 6분의 12분의 기억나니?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당연히 정적분을 가지고 넓이를 구하실 수는 있었지만 정적분은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정적분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는 거 말고도 정적분 없이도 넓이 구하는 공식을 2개 정도는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2차 함수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공식이 있었죠? 예를 들어 2차 함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둘러싸여 있는 이놈의 넓이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했을 때 몇 분의? 6분의 우리 K제곱 시그마 K제곱 그거랑 비슷하지 않니? 6분의 와 진짜 6분의 내가 63 빌딩 했던 거 기억 안 나니? 그것만 기억나?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세제곱 63이니까 63 내면 곱하기 절대값 A 이 A는 2차항의 개수입니다. 2차항의 개수
그래서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정적분 없이 넓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해요. 알겠지? 그렇게 되고요. 3차 함수랑 반드시 접선이어야 하고요. 접선. 그냥 직선 말고 접선. 그냥 직선이면 물론 공식이 있긴 하겠으나 지금은 적분으로 구하세요. 자, 3차 함수와 접선. 이렇게 3차 함수가 있어요. 접선이 이렇게 있어. 마찬가지로 접선과 3차 함수로 둘러싸인 이 부분, 요놈 넓이 구하는 공식. 얘는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잡으셨을 때 넓이 공식 몇 분의였어? 12분의. 아, 좋습니다. 1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그치, 4제곱. 3차 적분하면 4차니까. 그래서 4제곱 곱하기 절대값 A.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니까 얘들아. 2차 적분하면 몇 차야? 3차야. 그럼 2, 3은 6. 3차 적분하면 몇 차야? 4차잖아. 3, 4, 12. 이렇게 기억합시다. 오케이? 아하, 뜨뜻미지근하다.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넓이 공식으로 푸는 문제는 아니고요. 적분으로 풀어봐야 돼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1,3에서의 접선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어요. x축, y축. 여기까지 괜찮니? 어디서의 접선? 1,3에서의 접선. 그래서 1,3이 여기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접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러면 어디에 넓이를 구하고 있는 거냐? y축과 직선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이는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 상황. 여기까지 괜찮니? 따라와서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린 이 접선의 방정식을 알아야지만 어느 정도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자, 접선은 결국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랑 지나는 점만 알고 있으면 해결이 되고요. 어디 지나 지금? 1,3을 지나는 건 알지. 그러면 기울기만 알면 되겠죠.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면 돼? 1에서의 순간 변화율, 그치? 1에서의 미분계수로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놈 미분하시면 2x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궁금하니까 1을 집어넣으시면 2. 그러니까 얘 기울기가 2인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2인 1,3 지나는 놈이니까 2x 플러스 1. 이거 맞나요? 그래서 지금 이 2차 함수랑 이 직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여기 넓이를 구하시면 되고요.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누가 위에 있어? 2차 함수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어? 직선이 아래에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 뺀 놈을 적분하면 되겠지. 기억나? 그래서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지금 여기 x값 몇이야? 0이죠? 그리고 여기 x값 몇이야? 1이죠? 0부터 1까지 싹 다 넣으면 넓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0부터 1까지 2차 함수 x제곱 플러스 2에서 지금 직선 2x 플러스 1을 뺀 놈을 적분하면 되겠다. 따라왔니? 그래서 얘 적분하시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x제곱 1 적분하니까 x 여기에 0, 1 대입해 보시면 되고 답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 되게 좋은 문제고 중요한 문제니까 잘 보세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줄 건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푸는 풀이가 있고 안 구하고 푸는 풀이가 있습니다. 구하고 푸는 풀이는 정석이고요. 안 구하고 푸는 풀이는 정석은 아니지만 매우 효율적이고 눈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정석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3차 함수와 마이너스 1,1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4S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첫 번째 방법,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서 해결을 해볼게요. 자, 일단 3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예, 요렇게 그려지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기억나? 딱 한 번.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몇 분만 여기 있네. 마이너스 1,1은 대략 이쯤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접선을 끊는 거야. 접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선. 따라왔어? 그래서 지금 이 접선과 이 3차 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상황. 그러면 이 문제는 몇 분의 공식 쓰면 돼? 3차 함수랑 접선이니까 12분의 공식 쓰면 돼요. 1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곱하기 절대값 A. 그래서 우리는 여기만 구하면 끝나는 상황.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래서 이 교점에 대해서만 파악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교점 파악하기 위해선 두 함수를 우리가 등식 세우시면 되는 거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실제로 세우시면 해결이 돼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 자, 얘 마이너스 1,1 지나지. 기울기만 알면 되지.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 마이너스 1에서의 그치, 미분계수. 그래서 y 프라임 이놈의 도함수 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3 되는 거 보이죠? 기울기가 마3인 거야.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무엇이 되냐? y는 마이너스 3x 마 1,1 지나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맞니?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제 뭐 할래? 접선과 3차 함수가 만나는 이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등식 세우시면 돼요. 그래서 교점을 구하기 위해 지금 마 x 세제곱과 마 3x 마이너스 2가 언제 같아지는지 구해봅시다. 3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넘기신 다음에 인수분해 할게요. 누구로? 조립제법 때문에 마 1로 되죠 지금? 마 1,1 지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 1 가지고 조립제법을 해보시면 1, 0, 마 3, 마 2, 1, 1, 마 1, 마 1, 1, 마 2, 2, 0. 이렇게 헷갈리네. 그래서 x제곱, 마 x, 마 2는 0 이렇게 되고 교점 하나 더 나왔다. 누구? 2인 거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2구나.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거 가지고 몇 분의 공식? 12분의 공식. 그래서 12분의 2에서 마이를 빼시면 3의 4제곱 곱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1. 치고창기수 마이너스 1이니까 의미 없죠 어차피. 그러면 얘는 12분의 81이 되어서 3분의 4분의 27이 되니까 답은 27. 이렇게 구하실 수 있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고 모든 조제, 해설지 전부 다 이렇게 풉니다. 실제로 이렇게 푸는 걸로 대부분 가르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접선을 안 구하고 접선 없이 오로지 눈으로만 아이만 가지고
해볼까 합니다. 자, 한번 봐봐. 예를 들어 지금 일단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똑같이 그래프는 그릴게. 그리고 이렇게 되지, 이렇게. 일단 접점은 알고 있지. 여기 x값 누구야? 마이너스 1이죠. 결국 누구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였어? 얘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지. 얘만. 그럼 결국 12분 해가지고 해결하면 되잖아. 맞니? 그러니까 얘가 두 눈으로 그냥 보기만 해도 나와. 이 아이 무조건. 뭘 이용하시면 돼요? 근계수 관계 그걸 이용하시면 돼요. 지금 잘 봐요. 자, 얘는 3참수, y는 max 세제곱이죠. 문제 나와 있는 거죠.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지. 그러니까 얘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일단 둘게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나는 교점이 궁금해. 둘이 뭐 할래? 등식 세울게요. 그래서 마 x 세제곱은 mx 플러스 n 등식 세우시고 넘길게요.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은 0. 여기까지 따라왔니? 얘들아, 나는 이 교점이 궁금해. 여기 알파라고 둘게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교점이 두 개 발생하고 있죠. 근데 종류가 좀 달라. 여기는 접하는 교점, 여기는 관통하는 교점. 접한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어떤 근인 거야? 2, 3차 방정식에서? 그치, 중근이지. 접하고 있으니까. 얘는 중근이야. 중근의 의미는 마일이 두 개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리고 알파라는 교점 하나 있지. 세 근의 합. 근계수 관계에 의해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지금 2차항의 계수가 0이니까 얘는 몇이야? 0 아니야? 이게 지금 알파 마이너스 2 아니야? 알파 몇이다? 2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얘가 2다. 얘가 2면 자연스럽게 아까랑 똑같이 12분의 3의 4제곱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결국 직선은 2차항의 계수에 관여를 해야 돼. 안 해. 우리 교점을 우리가 등식을 세워봐도. 그러니까 얘만 봐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얘 보니까 2차항의 계수가 0이야. 그러면 세근의 합은 무조건 0이네. 맞지? 근데 얘가 지금 마일이라는 중근 같네. 그럼 마일. 그럼 얘는 무조건 2. 그러니까 눈으로만 해도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한 번만 연습해볼게. 알파를 눈으로만 구하시오. 뭐야? 5인 거 보여? 보여? 좋다. 세근의 합이 지금 무조건 1이잖아. 근데 지금 마이라는 중근 갖고 있으니까 마이 플러스 알파. 알파는 5. 맞죠? 알파는 5니까 그거 가지고 해결하시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실 수도 있다. 참고하시고 숙제 해올 때 이걸로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넘어갑시다.
자, 이번엔 넓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대해야 하는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넓이가 같다. 이런 조건이 있어. 근데 그림을 봤더니 이런 그림인 거야.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그렸대. 자, 지금 이 직선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 두 개가 있죠. S와 S. 얘를 S1이라 하고 얘를 S2라고 했을 때 문제 조건에 예를 들어 S1과 S2가 같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식을 쓰거든. 아, 넓이가 똑같다 했으니까 각각의 넓이를 구해서 등식 세우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S1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을 fx라고 한번 해봤을 때 어떻게 구하면 돼요?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냥 알파부터 베타까지 fx를 적분하신 게 S1이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S2는 얘를 fx 적분했을 때 S2가 나와? 아니지. 여기가 지금 x축이라고 해본다면 x축 아래 있는 부분, 여기는 음수니까 음수들은 적분하면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해야 되지. 맞죠? 그래서 요 놈은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하는 건데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시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베타부터 감마까지 fx dx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래서 적분한 것과 적분한 것이 같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푸실 수도 있으나, 자, 왼쪽에 있는 거, 아예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살짝만 넘겨볼게. 왼쪽으로. 그럼 어떻게 돼?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요. 베타부터 감마까지 fx dx. 둘이 더하는 식이 되죠. 더하면 몇이야? 얘 넘어가면 0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두 개의 적분 구간이 어떻게 돼? 합쳐지는 거 보여? 베타 베타 동일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한 게? 알파부터 감마까지 적분한 게 0이다. 이 식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깔끔해요. 그래서 얘를 합치셔서 알파부터 감마까지 fx dx 얘가 0이다.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알파부터 감마까지 우리가 싹 다 적분하게 됐을 때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한 건 실제 넓이가 나오고 베타부터 감마까지 적분한 건 마이너스 넓이가 나올 텐데 이 둘이 넓이가 똑같다라 했으니까 둘이 더하면 당연히 0이지. 그래서 알파부터 감마까지 그냥 싹 다 적분해서 0이다 이렇게 식을 쓰는 게 어차피 적분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거라서 얘는 두 번 해야 되는 거고 분명히 차이가 있죠. 계산에 두 배 정도 차이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3차함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0, 1, K를 절편으로 갔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0, 1, K를 절편으로 이렇게 관통하게 3차함수를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넓이랑 같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면 0부터 1까지 접근하는 거랑 1부터 K까지 마이너스 함수 접근하는 게 서로 같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결국 0부터 K까지 접근한 게 0이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0부터 K까지 저 식을, 우와, 언제 하냐 저거. K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KX. 얘를 적분해서 K 집어넣은 게 0이다 라는 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고 계셨죠. 물론 그렇게 풀어도 되긴 하는데 3차함수는 3차함수답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할 줄도 알아야지. 근데 사실 얘도 오로지 눈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긴 해요. 뭘 이용하시면 되냐, 얘들아, 2차함수는 꼭지점에 대한 축대칭이죠. 그리고 3차함수는 대칭성이 있는 거 기억나? 어떤 대칭? 어떤 점? 기억나? 변곡점 기억나? 그러니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그곳이 변곡점. 그러니까 얘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곳이 변곡점. 그러니까 3차함수는 기본적으로 대칭성을 가져요. 변곡점 대칭.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요 놈이랑 요 놈 넓이가 똑같다라는 얘기는 어디가 변곡점일까? 1이 변곡점이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요 모양과 요 모양이 똑같아지면서 얘랑 얘가 지금 넓이가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럼 이기랑 같겠네. 그 K는 몇? 2. 풀 수도 있지. 그래서 와장창식을 써가지고 푸는 것도 물론 괜찮긴 하겠으나 3차함수는 3차함수답게 그냥 대칭성 가지고 해결을 하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1이 변곡점인 걸 이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됐어요. 다음 6번. 자, 6번은 실제로 계산을, 이것도 계산 안 하면 쉽게 한데 어쨌든 계산을 해볼게요. 네. 그림 그려보세요. 일단 그림 그려보고 뭐랑 뭐의 넓이가 똑같은지 직접 먼저 파악을 해보세요. 자, 해볼까요? 자, 일단 그림을 먼저 그려보시면 X축 그리고 0과 3을 지나는 놈이죠. 그리고 X는 K, K는 3보다 크다 했으니까 뭐 이렇게 그어보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래서 지금 X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이는 이 넓이와 이 곡선과 X는 K,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가 서로 똑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따라하니? 어떻게 할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근? 0부터 K까지 접근한 게 몇이겠어? 여긴 진짜 넓이가 나오고 여긴 마이너스 넓이가 나오니까 둘이 더했을 때 0이 되겠죠? 그래서 요놈의 식으로 해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지금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얘 자체를 그냥 적분하시면 되겠죠?
적분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에다가 k 넣는 거니까 그냥 k 세제곱으로 쓸게요. 플러스 2분의 3 k 제곱. 얘가 몇? 0. 따라왔니? k는 몇? 2분의 9. 그래서 k는 2분의 9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따라왔나요? 아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귀담아 듣진 마시고요. 실제 저라면 그냥 저는 이렇게 풉니다. 이넓이랑 이넓이랑 언제 같냐면 2대 1일 때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3이니까 여기 2분의 3이겠다. 3에서 2분의 3 가면 2분의 9 이렇게 풀 수도 있기는 해요. 여름방학 때 공부하세요 다시. 그래서 각종 상황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2대 1이면 넓이가 같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세요. 참고적으로. 자, 다음 7번 문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하고 마무리 짓자. 자,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x축에 의하여 이등분이 된다. n 플러스 2의 세제곱을 구하시오. 자, 일단 그림부터 그릴게요. 2차 함수가 있고요. y는 mx라는 직선은 0,0을 지나겠죠. 어떤 상황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 직선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이는 이 도형이 이 x축 때문에 이등분이 됐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지금 요 넓이랑 같은 상황이야.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래서 S1과 S2는 지금 같은 상황. 근데 넓이가 같다라고 해서 적분해서 0 무조건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얘는 지금 적분해서 0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 0부터 예를 들어 요 놈까지 쫙 다 적분해버리면 그냥 이놈의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실제 그냥 넓이를 구하셔서 걔를 2등분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지금 여러분 이 교점 구하실 수 있나요? 대략 파악은 돼요. y는 mx 그리고 이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둘이 같을 때가 교점이잖아. 교점은 누구랑 누구 나와? 0과 m 플러스 2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 교점은 m 플러스 2예요. 얘들아, 일단 전체 이 도형의 넓이 구할 수 있니? 이거 무슨 뭐야? 이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이는 이 도형의 넓이 아니야? 그러면 S1이랑 S2 더한 걸 일단 구할 수 있다. 몇 분의 공식? 6분의 맞지? 이차 함수랑 직선 6분의 그래서 6분의 m 플러스 2의 세제곱 곱하기 절대값 1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두 넓이를 더하는 거. 근데 이 둘의 넓이가 똑같으니까 사실상 하나만 알면 해결이 되지. 얘들아 S1 구할래? S2 구할래? 감을 한번 보자. S1이 쉬울까? S2가 쉬울까? 압도적으로 뭐야 1이야 2야 압도적으로 S1이 쉬워요.
그러니까 S2는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보여드릴게요. S2는 이 넓이죠. 일단 삼각형 아니다. 여기 곡선이다. 그럼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적분해서 넓이를 구하셔야 되고요. 근데 적분하는 건 이 이차 함수에서 이 직선을 이 직선에서 이 이차 함수를 뺀 걸 적분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넓이를 구하고 그리고 여기 넓이는 따로 구해야 돼. 여기 넓이는 지금 얘가 직선, 여기 직선, 여기도 직선이니까 여긴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직각삼각형과 직선과 이차 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적분해가지고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S2는 구하기가 어려워.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어떻게 구하는지는 이해돼? 근데 S1은 너무 쉽지 않니? 이거 뭐야? 그냥 직선과 이차 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 몇 분의? 6분의 공식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S1은 6분의 누구의 세제곱? 2의 세제곱. 이거구나. 그럼 6분의 8이구나. 3분의 4구나. 그럼 얘도 3분의 4, 얘도 3분의 4. 그럼 3분의 8이구나. n 플러스 2의 세제곱은 몇이다? 6 곱해서 16이다. 답은 16.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미적분은 숙제를 좀 적어볼게요. 일단 우리가 역함수 넓이 부분을 못해서 페이지를 좀 적어드릴게요. (216에서) 18페이지 19페이지는 건너뛰시고 222페이지에서 223페이지까지 일단 해보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있는 9번 문제가 역함수 문제라서 9번 문제 제외하시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오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숙제검사 하실 분들은 숙제검사 하시고 가세요.